제가 오늘 맡은 거는 회사하고 제품에 대해서 맡았는데요. 대부분 이거를 드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알고 계시는 게 보통 이게 독일 회사에서 만든 비타민이다 정도를 알고 오시는데요. 오늘 이 설명을 듣고 나면 아, 내가 정말 잘 선택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PM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PM이라는 거는 이 프리미엄의 P와 M을 따서 만든 PM 이 로고를 쓰고 있고요. 당연히 알고 계시다시피 독일 회사입니다. 롤프 소르구 회장님이 이 회사를 설립해서 비타민을 연구한 지 올해로 딱 30주년이 된 회사이고요. 독일 과학의 힘으로 자연 그대로를 모토로 가지고 있는 회사여서요. 원재료의 되게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원재료가 중요하다는 거는 그게 뭘까요? 우리가 과일하고 채소에서 추출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사용하는 회사인데요. 당연히 유기농 제품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이 독일의 유기농은 유럽이 유기농의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독일 유기농 회사이고요. 당연히 유기농에 좋은 재료를 사용을 하는데 방부제를 사용하면 안 되겠죠. 천연 감미료와 천연 향료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PM을 선택하신 분들이 참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최대의 단점이 유통기한이 짧다는 거예요. 왜? 방부제를 당연히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되게 짧고요. 대신에 천연의 그 방부제가 들어가 있어요. 모든 제품에. 그 성분명을 보시면 말토덱스트린이라는 성분들이 대부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게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해서 상하지 않게 하는데 대신 유통기한이 좀 짧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몸에는 더 좋다는 뜻이겠죠. 두 번째로 보면은 우리 회사에 이게 지금 홈페이지가 한국 사이트가 있고 글로벌 사이트가 있어요. 글로벌 회사이니까. 글로벌 회사를 접속을 하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나라들이 떠요. 이게 뭐냐면 49개 나라에 지금 진출이 되어 있고요. 제가 지금 한국의 아이디가 있지만 이 글로벌 사이트에 들어가서 예를 들면 뭐 저기 나와 있는 뭐 러시아나 이런 나라에 들어가 있으면 그 나라를 클릭하고 들어가서 바로 회원 가입이 가능한 글로벌 비즈니스가 가능한 회사라는 뜻이고요. PM은 처음에는 아마 이걸 듣고 거부감을 좀 드신 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PM은 멀티 레벨 마케팅, 다단계, 우리나라 말로 다단계 회사인데요. 우리 PM은 한국투스팜의공제조합이라는 데 등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예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뉴스를 많이 접하는데 불법 다단계, 뭐 피라미드 이런 걸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회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등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비공식적이지만 기사나 뉴스를 통해서 보면 한 500개 이상이 된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 등록되어 있는 거는 여기 보시다시피 67개만 등록이 되어 있어요. 다단계 회사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일반 소비자처럼 물건을 구입을 했을 때 법적으로 다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당연히 안전하게 구입이 가능하고 PM도 당연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PM은 2018년도에 처음 우리나라에 시범 판매가 시작이 됐어요. 암환자들을 통해서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2019년도 1월 달에 런칭을 해서 지금 한 5년 정도 된 회사인데요. PM의 지금 매출액을 보면 어마어마한 많은 성장을 했죠. 순위로는 지금 4위에 랭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2022년 거는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3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 며칠 전에 제가 들은 건데요. 저기 지금 3위에 있는 뉴스킨이라는 회사 아시죠? 이 회사가 대구에서 지사가 빠진다고 해요. 저도 그때 깜짝 놀랐는데 그만큼 뉴스킨 하면 어떤 화장품 회사잖아요. 인식이 암에 있는 생활용품으로 먼저 들어온 회사고 물론 건강식품을 다들 하고 있지만 건강식품만을 연구한 PM에는 당연히 밀 수밖에 없는 거고 그만큼 화장품도 시대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지금 PM은 되게 그 건강기능식품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데 그럼 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을까? 일단 글로벌 회사니까 전 세계에서도 9위를 차지하고 있고 글로벌 랭킹 물론 중요한데 이거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계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1년 동안 가장 많은 성장을 한 회사에게 준 상을 2년 연속 수상을 했고 아마 2022년도
수상도 아마 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데는 코로나의 영향을 팬데믹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5년 동안에 우리나라에서만도 한 20%가 성장을 했어요. 보면은 여기 가구당 매출이 31만 3천 원 평균 지출을 한다고 해요. 저희 아복 가격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13만 3,145. 우리가 액티바이즈까지 기본으로 먹어도 절반 정도 가격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필수로 먹어야 하는데 가성비가 그만큼 좋은 제품이니까 당연히 성장세를 반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시대의 흐름만 잘 받는다고 해서 이게 되는 건 아니겠죠. 입소문을 하려면 그만큼 내가 먹고 반응이 있고 뭔가 효과를 봤다는 뜻이잖아요. 그만한 경쟁력이 있다는 거예요. 기술력의 뒷받침인 기본인데 이거를 연구하는 곳이 리스트라는 곳이에요. 룩셈부르크에 있는 과학기술연구소인데 한국에 있는 카이스트처럼 룩셈부르크에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되게 과학기술이 뛰어난 것 하면은 나사를 꼽잖아요. 나사하고 협업해서 기술 연구를 하는 곳인데요. PM이 이 리스트와 5대5로 합작을 해서 연구를 하는데 어떤 걸 연구를 하느냐. 아까 말했다시피 얘네는 과일과 채소에서 추출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하듯이 식물 기원, 식물에서 분자를 추출하는 것을 연구를 중점적으로 해요. 그래서 특허를 한 82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잘 추출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네는 더 많은 생체 이용률을 그냥 몸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활용이 되느냐를 독점적으로 기술을 개발을 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관련된 특허가 있죠. NTC라고 여러 가지 영양소가 작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특허를 통틀어서 저희가 NTC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되게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음식을 섭취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입에서부터 배출되기까지 이런 쭉 소화 과정을 거쳐요.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먹는 뭐 밥, 채소, 과일, 야채, 물, 그리고 비타민, 영양제, 모든 약도 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러면 저 기술이 특별할 게 없잖아요. PM은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아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내가 먹었을 때 먹는 순간 바로 필요한 세포 곳곳으로 다 흡수가 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NTC라는 개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모든 영양분은 지용성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ADK, 미네랄 이런 것들은 다 지용성이거든요. 특히나 미네랄은 광물질이에요. 쇳덩이, 쇳가루 쉽게 말을 하면 당연히 몸에 흡수가 되지 않겠죠. 근데 그거를 바로 몸에 물에 녹여서 흡수가 될 수 있게 만든 기술이 더 NTC라는 거예요. 다시 말을 하면 비타민과 영양제를 건강할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 챙겨 먹지 않았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코로나가 돼서 그나마 바뀌어서 먹기 시작했지만 대부분의 비타민과 미네랄을 먹는 분은 아픈 분들이 많이 찾았어요. 예전에는. 그분들은 소화 기능 자체가 안 돼요. 뭐가 들어왔을 때 흡수가 잘 될까요? 당연히 되지 않죠. 이 NTC라는 기술은 그런 모든 환자들도 다 흡수가 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처음에 아까 말한 대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암 환자들을 통해서 좋았어요. 가장 안 좋은 질병의 환자들이 효과를 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믿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알 수 있는 제품이 있어요. 먹으면은 바로 반응이 나타나는 액티바이즈. 아까 혈관 20초 돈다고 뭐 짜진 않았지만 계속 나왔잖아요. 바로 반응이 나타나요. 빠르면은 뭐 1분 먹는 순간, 좀 느려도 3분에서 5분이면 반응이 나타나요. 대신에 물을 먹거나 순환이 끝나면 조금씩 가라앉죠. 근데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알아줬나요? 아니죠. 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시험을 보지 않으면 나의 성적을 알 수가 없듯이 내가 아무리 좋은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거를 인증을 받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걸 믿어주지 않잖아요. 이 세 가지 인증, 가장 뛰어난 인증을 받아서 그거를 PM은 증명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 TUV라는 기술을 검사를 하는 협회인데요. 여기는 150년 이상 된 세계 최대의 기구예요. 저 TUV라는 거는 산하에 3개의 기관이 있어요. 그 중에 SUV가 가장 오래되고 가장 권위 있고 가장 큰 기관인데요. 우리 삼성에서 이 TUV를 땄는데 SUD는 아니에요. 삼성도.
여기를 통과를 못했어요. 다른 기관을 통과를 한 거고요. 네트워크 업체 건강기능식품업체에서는 유일하게 이 TUV의 SUD를 통과를 했어요. 두 번째로 이 GMP라는 거는 의약품을 관리하는 기준을 말을 하는 건데요. 의약품을 처음에 원재료를 생산을 해서 출하하는 이 모든 과정이 얼마나 안전하게 생산이 되고 판매가 되는지 이거를 관찰을 하는 건데 의약품이다 보니까 이 의약품을 가장 잘 만드는 나라들이 어딘가를 한번 찾아봤어요. A7이라고 하는데 이런 7개의 나라인데 5개가 유럽이에요. 유럽이 가장 권위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 독일이 가장 깐깐하고 가장 높은 그 인증 수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마크를 인정을 받으면 다른 나라에서 다 당연히 인증을 해주는 거예요. 독일 제품이라서 독일 GMP를 받은 게 아니라 유럽에서 가장 권위 있는 GMP를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켈렌 리스트라는 건데요. 이거는 도핑에 관계된 거예요. 도핑은 올림픽 때마다 항상 문제가 나오잖아요. 파스도 제대로 못 발라요. 감기약을 먹어서 박태환 선수가 수영 그때 메달 박탈을 당했을 정도로 되게 엄격한데요. 그래서 선수들이 가장 안전하게 믿고 먹을 수 있다. 이거를 인증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도핑이 대부분은 운동선수만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는 공무원을 특히 많이 알아주잖아요. 공무원 시험에서도 이 도핑 테스트를 해요. 무작위로 한 5% 정도를 뽑아가지고 거기에서 걸리면 탈락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 계시면 적극 권하시면 됩니다. 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검사 대상이. 그렇지만 되면 재수없게 떨어질 수 있죠. 왜냐면 감기약을 먹거나 뭔가를 먹었을 때 주의를 해야 돼요. 이거는 이렇게 모든 저희는 전 제품이 다 여기에 등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나라의 대표 뭐 골프라든지 레슬링 뭐 이런 탁구 협회에 다 협약을 맺어서 먹고 있고요. 이런 뛰어난 선수들이 다 먹고 있어요. 특히 가운데 그 김준호 선수 같은 경우는 도핑 테스트를 기다리면서도 먹는다고 말을 해서 그걸 되게 유명하죠. 이번에 그 항저우 아시안 게임 있거든요. 9월 달에 그때 저희 복싱 국가대표들 이미 협약을 해서 지금 먹고 있어요. 그리고 프로 대표 선수들도 협약이 며칠 전에 돼가지고 지금 다시 후원을 시작을 했고요. 당연히 유럽 회사다 보니 유럽에 있는 대표 선수들도 먹고 있겠죠. 이 외에도 많은데 한 가운데 보면 그래도 우리에게 눈에 익은 히바우드라는 축구 선수도 먹고 있을 정도로 되게 안정적인,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먹어도 된다, 남녀노소 누구나 먹어도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까지도 너무 좋지만 이 회사는 후원, 그러니까 세계 그좀 취약계층의 후원도 하고 있는데 월드비전과 협약을 맺어서 한 5,200명, 작년까지 5,200명 정도의 협약을 맺고 있고요. 이거는 뭐 전 세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니까 우리나라에도 뭔가 후원을 해야 되겠잖아요. 우리나라에는 결식아동 그리고 이 UPA라는 이거는 그 아프리카 식소 지원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물을 뜨러 갔다 오는데 걸리는 기간이 6km를 걷는데요 하루에. UPA라는 이걸 마라톤 대회를 해가지고 이렇게 후원을 우리나라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괜찮으신가요? 이 정도 회사면? 네. 우리 또 한 가지 여기 오신 게 여러분들 건강에 되게 관심이 있어서 오신 거잖아요. 혹시 그거 아세요? 그 사람의 체력을 보면 그 사람의 자산 정도를 알 수 있대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지중해 부자라는 책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건강이 그만큼 중요하다. 돈 많이 벌고 싶으신가요? 네. 건강해야 되겠죠? 이게 룩셈부르크 과학기술연구소에서 했고 본사가 룩셈부르크에 있어요. PM은 독일 회사지만 룩셈부르크가 전 세계 GMP가 제일 높아요. 제일 잘 사는 나라예요. 건강 자산 수치를 나타내는 게 있는데요. 그것도 1위예요. 당연히 건강이 높은 사람이 돈을 많이 번다는 게 성립이 되죠. 그 그래프가 있는데 제가 오늘은 하나 뺐거든요. 네, 그런 거를 보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오래 살고 싶으시죠? 오래 살고 건강하게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실 텐데 우리가 얼마나 사느냐를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평균적으로 한 83.5세 정도 된대요. 우리 21년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유병 기간을 보시면 2년에 한 번씩 발표를 해서 이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020년도 거를 제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83.5세 이 중에서 내가 건강하게 사는 거는 66세 나머지 한 17.2세는 내가 병원을 들락거리거나 작게는 아니면 병원에 누워있거나 요양병원에서 생을 마감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건 평균이니까 뭐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겠죠.
몇 살까지 살고 싶은가요? 이 질문은 사실상 틀렸죠. 이 앞에 거와 연관을 해보면 실제로 건강하게 산 기간이 어느 정도인가? 이 건강 수명이 중요해요. 오래 산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장수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내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쵸? 어떻게 죽어가느냐, 어떤 질병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느냐 알아봤더니 연령별로 이렇게 쭉 있어요. 통계가. 이걸 정리를 하니 이렇게 됐어요. 우리 눈에 익은 질병들 많죠? 기본적으로 이거는 다 대사질환이에요. 대사가 깨졌기 때문에 나오는 대사질환인데요. 과거에는 영양이 결핍이 돼 있었어요. 못 먹어서. 쉽게 말하면 어렸을 때는. 현재는 영양 결핍도 있지만 영양 불균형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영양 결핍과 여기서 말하는 영양 결핍은 달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나이 드신 분들은 고기에 그렇게 목숨을 거셨죠. 못 먹으니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부족한 과거 결핍이에요. 지금의 과거 결핍과 불균형은 뭐를 안 먹죠? 요즘 사람들은? 과일, 채소를 안 먹잖아요. 그로 인해서 오는 영양 결핍과 불균형이에요. 근데 질병이 그래서 달라요. 같은 영양 결핍과 불균형에도 질병이 오는 게 되게 달라요. 우리가 몸에 필요한 거는 방금도 말했다시피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물은 당연히 필수적인 거고 이 5가지 중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타는 영양소고 비타민과 미네랄은 태우는 영양소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음식을 먹어요. 밥도 먹고 뭐 빵도 먹고 라면 같은 걸 먹었을 때 얘네가 들어와서 몸 안에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 태워주는 비타민과 미네랄, 즉 과일, 야채를 많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얘네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영양결핍이 왔었던 거고 지금은 얘네가 부족해요. 그래서 영양결핍과 영양 불균형이죠. 먹어도 그만큼 충분히 섭취를 못하는 게 오는데요. 아까 말한 그 3가지 상해 질병들을 보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많이 먹고 비타민, 미네랄을 먹지 않아서 오는 대부분의 질병들이에요.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5명 중에 1명이 영양 불균형을 앓고 있대요. 영양 불균형이라고 해요. 이건 다시 말해 무슨 말이냐? 영양 불균형, 영양 결핍.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2배예요. 그쵸? 영양 결핍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죠. 현대인들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해요. 쉽게 말해서 음식을 먹었을 때 얘를 활활 태워서 잘 몸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해요. 그러면 덜 태워졌으니까 몸에 어딘가에 자꾸 축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비만이 되고 혈관을 막게 되고 대사질환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만 환자도 똑같은 2배로 증가를 해요. 영양결핍, 영양불균형, 비만, 대사질환 다 같다고 보면 돼요. 맥락은. 비타민, 미네랄 나는 많이 먹는데 나는 하루 종일 뭐 야채 뭐 엄청 먹는데 해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어요. 예전하고.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빨리빨리 사회잖아요. 못 기다려요. 사계절 내내 우리는 먹어야 돼. 맛있으니까. 계속 비료만 주고 계속 위에만 기르지 영양분이 채워질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기 때문에 영양분이 차오르기 전에 위에 풀만 계속 먹어요. 그쵸? 근데 환경오염, 수질오염 이런 것들 때문에 채워지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런 영양 불균형이 당연히 오고 있어요. 미네랄을 그래서 야채, 과일로는 충분히 섭취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를 예전에 연구를 했던 데가 있어요. 제가 말을 하면 안 믿죠. 똑똑하신 분들이 했겠죠? 하버드에서 이걸 연구를 했어요. 정말 균형 있게 내가 먹었다. 야채, 과일 많이 먹고 기본 운동하고 뭐 고기 적게 먹고 유제품 다 챙겨 먹었다 해도 종합 비타민과 비타민 D는 꼭 먹어야 한다고 했어요. 2008년도에. 이거는 평균을 내기 때문에 보통 한 20-30년에 한 번씩 발표를 해서 이건 예전 자료예요. 근데 요거가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역삼각형. 운동 매일 하시나요? 저는 안 하거든요. 운동하는 걸 안 좋아해요. 야채, 과일도 충분히 섭취를 못해요. 저도 고기를 되게 좋아해서 역삼각형으로 먹고 있어요. 그러면 원래 먹어야 하는 종합 비타민과 비타민 D 추가로 더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더 먹어줘야 돼요. 더 영양 불균형이기 때문에. 어디서 많이 본 분이시죠? 눈이 좀 정화 되시나요? 제가
그 알고리즘에 걸려가지고 며칠 전에 이걸 정주행을 하다가 어떤 인터뷰를 봤는데 딱 꽂혀가지고 이걸 제가 오늘 넣었어요. 급하게. 뭐냐면 이분이 이제 40대에 접어드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건강보조제를 챙겨 드신대요. 이게 인터뷰 실제로 제가 이걸 캡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먹다 보니까 이때가 2020년도예요. 투두리스트 보시면 열쇠알을 드신대요. 열쇠알 챙겨 먹다가 지금 2024년이니까 나이가 더 먹었어요. 더 먹겠죠? 이렇게 먹겠죠. 저도 이렇게 먹었어요. 이렇게 먹었는데 효과가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사실. 왜냐하면 보통의 비타민들은 언제 먹나요? 식후에 먹게 돼 있어요. 아까 말한 지용성 비타민 흡수가 되려면 음식물과 같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식후에 먹어요. 근데 과식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조금 배부른 상태에서는 먹을 수 있을까요? 저 이렇게 먹을 때 제가 물을 한 3잔에서 4잔 먹었어요. 저 알약을 좀 잘 못 삼켜서. 물배가 너무 차가지고 일단은 다 못 먹어요, 알약을. 먹고 나면 물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속이 더부룩해 소화도 안 돼요. 되게 불편했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뭘 만났죠? PM을 만났잖아요. 일단은 먹기가 너무 편해요. 맛도 있고 한 번에 그냥 딱 털어놓으면 돼요. 갖고 다니기도 요즘 말로 간지나죠. 쫙 꺼내서 딱 따라 먹으면 색깔도 너무 예쁘고 좋잖아요. 여러 가지 차이점이 많이 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뭐죠? 흡수율이에요. 흡수가 차이가 많이 나요. 저희는 알지만 쓸 수 없어서 높은 흡수율 있죠? 네, 거의 흡수가 다 되기 때문에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PM을 선택했죠. 그러면은 어떻게 먹고 있느냐? 아침에는 파워 칵테일을 먹고 저녁에는 리스토레이트를 먹고 있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요. 좀 빨리 해볼게요. 저희가 일단 몸이 아픈 사람들이 비타민을 먹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했잖아요. 제일 먼저 뭘 바꾸는지 아세요? 내가 어디가 아파? 뭘 먼저 바꾸는지 아세요? 뭘 바꿀까요? 자기 생활 환경을 바꿔요. 뭐 안 하던 운동도 해야 될 것 같고 산책도 좀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음식을 바꿔요. 좋다는 음식들을 막 찾아 먹기 시작을 해요. 이 한 봉지를 먹으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많은 음식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왜 음식을 먹을까요? 기본적으로 알아요. 내가 뭘 잘못 먹어서 왔겠거니 다 생각을 해요. 요즘은 워낙에 불균형이 많으니까. 그렇죠? 근데 다 찾아 먹을 수가 없어요. 찾아보는 이유 가장 큰 거는 내 몸에 있는 나쁜 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음식에 있는 파이토케미컬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 이름은 모르지만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어요. 그게 바로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으로 여기 들어있어요. 많은 성분들이 들어있는데 WHO라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우리 몸에 좋은 항산화 물질을 3가지를 발표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강황, 초크베리, 카카오닙스 이 3가지예요. 제가 여기서 말한 이유는 뭘까요? 여기 들어있겠죠. 2가지가 들어있어요. 강황과 아로니아. 아로니아가 초크베리 같은 말이에요. 씁쓸한 맛이 난다고 해서 같은 말인데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될 거는 강황이에요. 저희가 강황은 여기 말고도 뭐 어디죠? 액티바이저도 들어있고 하는데 그죠? 관절에 좋은 갤림세도 들어있고 해요. 왜 좋냐면 이게 면역력을 되게 높여주고 우리 그 코로나 예방 코로나 치료제에도 들어갈 정도로 되게 좋은 성분인데 한 가지 단점은 흡수가 안 돼요. 근데 PM은 아까 말한 기술력으로 45배 이상 높여져서 흡수율을 탁월하게 만들어졌어요. 2번째로 봐야 될 거는 이 4가지예요. 이것도 WHO에서 빅그레이드 4라고 해서 항산화와 관련된 물질을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가 음식을 먹거나 숨을 쉬거나 했을 때 아까처럼 다 태우지를 못하고 남은 것들은 이 활성산소로 해서 이런 모든 질병들을 일으켜요. 이 활성산소가 대표적인 게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세고 모든 질병을 일으키는 게 밑에 거예요. 요게 많은 영향을 주는데 요거를 없애는 성분들이 A, E, C, 셀레늄 이렇게 해요. 그래서 4가지 빅그레이드 4라고 발표를 했는데 여기는 당연히 4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파워 칵테일은 항산화 폭탄, 항산화를 위해 만들어진 식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볼 게 이렇게 이건 어디서 좀 많이 보셨죠? 제일 좋아하는 제품 많은데 매니아가 바로 액티바이저라는 제품이에요. 이 액티바이저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무슨 색이죠? 빨간색. 빨간색은 뭐가 생각났죠? 피. 또 맞아요. 에너지, 열, 뭐 이렇게 생각나시잖아요.
이 액티바이즈를 먹으면 실제로 열이 발생을 해요. 체온이 올라가요. 아까처럼 막 울긋불긋 태어나면서 막 혀가 확장되고 얼굴 화끈거리고 두피까지 지끈지끈거리고 하는 게 이 비타민 B라는 성분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몸에 들어와서 태워질 때 가장 많은 부분, 태우는데 가장 많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비타민 B군이에요. 이걸 먹으면 체온이 올라가요. 실제로 꾸준히 드시면. 체온이 1도 올라가면 500% 면역력이 상승을 한대요. 아까 말했다시피 체온이 올라가면 혈관이 확장이 돼요. 길이 뚫리겠죠. 모세혈관까지 다 전신순환이 잘 되고 그러면서 안에 있는 찌꺼기들을 다 태우기 때문에 지방 분해도 되고 그다음에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들도 콜레스테롤이 제거에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살 빼시는 분들 당연히 도움이 되고 그래서 대사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걸 꼭 추가로 드시는 게 좋아요. 근데 한 번 드시는 것보다 이 비타민 B군은 수용성이어서 체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4시간을 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파워페를 먹고 점심에 액티바이즈를 먹고 저녁에 리스토렌트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속 시간이 짧기 때문에 4시간이 지나서 한 번 더 먹어주는 게 훨씬 좋아요. 성질이 급하신 분은 아침에 다 타서 먹고 저녁에 리스토렌트 드시죠. 사실 그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조금만 양이라도 꾸준히 계속 물 마시듯이 먹어주는 게 훨씬 좋아요. 내가 6스푼을 먹는다. 그러면 뭐 2스푼씩 나눠서 3시간, 4시간 간격으로 먹는 게 몸에는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게 유산균과 식이섬유인데요. 2022년도에 가장 많이 팔린 건강식품을 조사를 해봤더니 프로바이오틱스래요. 저는 이게 좀 의외였어요.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 건 여기 비타민 C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그래프를 보기 전에는. 근데 왜 이렇게 장 건강에 많은 관심을 기울일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면역에 관심을 갖잖아요. 장에서 면역의 한 70%가 결정이 되거든요. 우리 몸에 장에 균들이 많이 있다는 거 아시죠? 퀴즈 내볼까요? 균이 우리 몸무게 몇 킬로 정도 될까요? 우리 몸에 몇 킬로? 3킬로. 다른 분들은요? 뭔가 많을 것 같죠? 제가 물어보니 한 1kg에서 2kg 정도 된대요. 균을 모아서 무게를 냈을 때 어마어마한 많은 양이 살고 있어요. 유해균과 유해균이 있어요. 몸에 도움이 되는 균이 있고 도움이 되지 않는 균이 있어요. 도움이 되는 균이 많을수록 좋겠죠. 얘네도 황금 비율이 있어요. 보통 한 85%가 유익균 그리고 유해균이 한 15%인데 뭐 애우기 그러니까 보통 8대2 정도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유해균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균이라는 건 뭔가 발효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우리가 음식물을 먹어요. 아까도 소화기관 쭉 나왔지만 음식물이 먹여서 고여서 최종적으로 나가기 전에 장에 고여 있잖아요. 음식물 안에서 부패를 하고 나가기 전에 안에서 계속 고여 있으니까 여름에 우리가 쓰레기 혹시 주부님들은 버려보셨을 텐데 마치 좀 게으르면 바로 안 버리고 음식물에 놔두면 딱 들면 바닥에 이렇게 갈색 물이 살짝 나와 있을 때가 있어요. 경험해 보신 분. 비슷하시네요? 그래요. 장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바로 배출이 되지 않고 안에 고여 있으면 장막을 통해서 그런 물들이 나가요. 어디로? 혈관을 타고 전신을 돌아요. 그래서 많은 질병을 일으켜요. 그래서 유익균이 많으면 얘네들 빨리빨리 발효를 해서 배출을 시키게 되는 도움이 되겠죠. 식이섬유와 유산균이 그래서 꼭 필요한 제품이에요. 근데 우리는 한꺼번에 다 들어있죠. 그 다음에 볼 게 효소인데요. 효소는 사실 최근에 들어서 많이 각광을 받아요. 예전에는 효소 말을 안 했어요. 이 효소도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쓰는 효소의 양은 딱 정해져 있어요. 총량의 법칙이라고 하죠. 근데 나이가 들수록 소화가 안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 효소는 크게 말하면 소화효소와 대사효소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과식을 했어요. 자, 여기 지금 앉아 있어요. 제 말이 들리나요? 모르겠죠. 거짓말하지 마시고. 많이 먹었는데 어떻게 들려요? 이게 소화시켜야 되고 졸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화효소와 대사효소 왔다 갔다 해요. 내가 소화를 많이 먹어서 지금 당장 소화가 필요하면 대사를 살짝 멈추고 소화효소 쪽으로 와요. 소화 작용을 하는 동안 대사가 살짝 멈추기 때문에 졸리고 대사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제가 감기 걸려서 아파요. 근데 그때 막 음식 먹으면 소화 너무 잘 되고 막 좋나요? 아니죠. 대사 기능이 활성화가 되었을 때는 소화 효소 쪽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입맛도 없고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더부룩해요. 예를 들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되죠? 총량은 정해져 있는데 젊었을 때 많이 썼어. 나이가 들면 부족하겠죠.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대사를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소화 효소가 여기 들어있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 효소를 넣어줘서 얘네가 소화 작용을 할 수 있게 도와주면 나머지 원래 있는 효소는 어떤 기능을 해요? 대사 쪽으로 돌아가서 우리 몸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어요. 몸의 면역력 돌려 좀 훨씬 활성화를 시킬 수 있어요. 실제로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이 이걸 먹으면 소화가 잘 되고 소화기가 편했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게 다 소화 효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아침 거를 잘 먹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뭘 먹어야 되죠? 저녁 걸 먹어야 돼요. 근데 저녁 거를 건너뛰고 안 먹는 분이 많아요. 젊을수록. 술을 드시는 분일수록. 요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비타민이 부족할 경우 우리 몸은 미네랄을 사용할 수 있지만 미네랄이 부족하게 되면 비타민은 쓸모가 없게 됩니다. 아침 거 아무리 잘 먹어도 저녁 거를 안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또 짜진 않았지만 또 나오네요. 아까 질문이 나왔었죠. 3.5에서 한 3% 정도를 차지를 하는데 900가지 질병에 걸린대요. 부족했을 때는. 미네랄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광물질이랑 흡수가 잘 안 돼요. 근데 4%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내가 음식을 먹으면 어느 정도 보충이 될 것 같잖아요. 4%밖에 안 되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 체내 흡수율이 10% 미만이래요. 쇳덩어리 쇳가루기 때문에 흡수 자체가 안 돼요. 우리 같은 피임의 기술이 없잖아요. 다른 데는. 그래서 영양 보충제는 무조건 한꺼번에 먹어줘야 돼요. 이 리스토레이트는 바로 그런 모든 미네랄을 다 가지고 있는 건데요. 질문 하나 또 할까요? 오늘 질문 너무 많죠? 막 긴장. 근데 졸릴 시간이라 제가 질문 좀 많이 하는 거예요. 어떤 게 가장 부족할까? 답이 나와버렸네. 어떤 게 가장 부족할까? 모른 척하고. 보통은 비타민들을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칼슘이 가장 부족하네요. 그러면 칼슘이 부족하면은 얼마나 많은 질병에 걸리느냐? 147가지에 걸리네요. 칼슘 한 가지가 부족했을 때 걸리는 게 147가지 질병이 온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칼슘이 가장 부족하니까 칼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5분 이내에 끝낼게요. 칼슘은 원래 저희가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를 해요. 근데 우리가 음식물을 통해서 이렇게 섭취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 못 먹고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부족하겠잖아요. 그럼 부족하면은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는 거를 꺼내서 써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칼슘이 어디에 저장이 있는지. 뼈에 저장이 돼요. 뼈에 있는 거를 꺼내서 쓰게 돼요. 근데 우리 몸은 항상 적당히가 없어요. 딱 필요한 만큼만 꺼내 써야 되는데 항상 여유를 두죠. 더 많이 꺼내죠. 그럼 얘를 쓰고 남으면 다 썼으니까 다시 감나요? 아니에요. 얘가 계속 타고 돌다가 혈관에 이렇게 다 침착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석회화가 진행이 돼요. 이게 혈관들이 딱딱해지고 경화되는 거거든요. 이 칼슘은 얘네들이 잘 뼈 속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게 비타민 D고요. 이 비타민 D가 일을 잘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마그네슘이에요. 이 세 가지가 세트로 꼭 들어있는 제품을 드셔야 되는데 적당하게 황금 비율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칼슘의 양이 너무 많으면 얘를 어느 정도 측정을 한 다음에 배출을 시키잖아요. 2대1로 끌고 나가요. 마그네슘은 적당히 똑같이 있는데 칼슘이 많아. 칼슘만 나가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마그네슘을 끌고 나가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비율을 잘 맞춰서 드셔야 돼요. 피임은 당연히 적당히 잘 들어있겠죠. 두 번째로 아연 크롬 망간인데요. 아까는 혈관에 관계된 문제였다면 이거는 우리가 쉽게 말하는 당뇨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몸에 들어와서 담이라는 물질이 돼서 얘네를 세포 속에서 태운다고 했잖아요. 얘네들이 혈관을 타고 세포로 잘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게 아연 크롬 망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또 특화된 제품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나 세계적으로 혈관 질환과 당뇨 질환이 되게 심하기 때문에 시메라스라는 제품이 그래서 따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 이걸 드시면 인슐린 조절이나 되게 좋아요. 또 한 가지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좋아요. 왜냐하면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지방을 빨리빨리 넣어서 태워주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이 제품을 드시면 좀 도움이 돼요. 리스토레이트에는 이렇게 많은 미네랄이 10가지나 들어있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아침 거는 다들 잘 드세요. 근데 저녁 거는 잊어버리고 안 드시기도 하지만 불편감을 되게 호소를 하세요. 어떤 불편감을 호소하시죠? 특히 연세 드신 분.
속이 쓰려. 이게 내 몸 맛이야. 못 먹겠어. 그래서 꼭 먹어야 되는데 안 먹어. 나이가 들수록 미네랄이 더 부족한 거 아시죠? 못 드세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왜냐면 이 미네랄들이 몸속에 들어가서 활성화를 시키게 하기 위해서는 산성 환경이 필요해요. 그래서 얘네가 이게 레몬 맛인 거예요. 구연산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죠. 얘네들을 활성화 시키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을 처음에 이런 보틀에 타서 흔들어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두면 활성화가 끝나요. 신맛이 없어요. 싹 가라앉아요. 탄산도 없어요. 되게 부드러운 맛으로 중화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못 드시는 분들은 꼭 그렇게 해서라도 드시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아침 저녁 엄청나게 많은 몸에 꼭 필요한 영양분들 다 있잖아요. 건강이 가장 위대한 재산이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